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월말 분기말로 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2140 지지를 오늘 다행히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피곤한 스타일이죠.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 수급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하루 올랐던 종목이 다음날 하루 빠지고 뭐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바이오, 그다음에 전기전자, 뭐 화학, 통신 뭐 이런 또 특징적인 업종, 최근 들어 섬유, 의류 업종까지 뭐 계속해서 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쭉 가지 않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피곤할 수 있어요. 오히려. 환율 측면이 부담이 되는데 뒤에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증시는 다들 큰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어느 하나 이끌어주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미국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서 그저께 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또 이렇죠. 하루 만에 또 종전과는 다르다는 견해. 원래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뭐 경기 부진의 신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거지 그런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또 오늘 전문가들 견해 뒷받침하면서 증시가 큰 영향은 없었던 모습이고요. 중국은 어느 정도 일정 레벨 도달 후에 약간 무역 협상에 대한 그 내용을 기다리는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양회도 끝났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큰 모멘텀이 아직은 없어요. 큰 거시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멘텀들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다른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은 큰 폭 하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여주지만 내부적으로 워낙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가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흥국한테는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요 내용이 이제 진정세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채권 금리는 하락하면서 달러는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한테는 좋지만 우리나라나 신흥국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고요. 3월 말 분기, 월 기간 포지션 관리 때문에 지수가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포지션 관리라는 거는 펀드나 자산 운용할 때 이제 레코드를 쌓는 거예요. 만약에 1월, 3월 맡으면 3월 한 달 동안 거래를 했던 내용들을 성적표를 좋게 받고 싶잖아요. 나 월간으로 5% 수익이 났어 하면서 수익이 났다면 그래서 딱 결정을 짓고 싶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하루 더 이틀 더 하다가 3%대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이 레코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월말에는 잘했던 잘못했던 수익률을 확정 짓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특히나 3월달은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기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인은 이겁니다. 지수가 빨간색이고 환율은 파란색입니다. 더 기간 늘려보면 더 상관관계가 완전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뭐 경제학적으로 들어갈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일단 반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제일 심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높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이제 여기서 놀다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을 먼저 볼까요? 환율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1월, 2월 달에는 환율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지만 3월에는 기본적으로 레벨이 한 단계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중국 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단계 레벨 한 단계가 아니죠. 두세 단계 레벨 후에 레벨업 후에 3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무역 협상이
설마 안 좋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또 이슈가 소멸돼서 이런 모멘텀이 꺼지느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더 흘러갈 거냐 해서 상승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로 소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제로 소멸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견조한 모습이죠. 미국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워낙 다양한 업종, 그다음에 뭐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이슈들이 미국한테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으로 쭉 21선 위에서 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00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유럽은 오늘 분봉으로 갖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엄청 커요. 또 많은 국가들이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변동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은 할 여지가 있지만 또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금값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금값이 최근에는 옛날에는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돼서 뭐 달러가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은 금값이 오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면 뭐 안전자산인 엔화와 금이 또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글로벌한 뭐 위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달러는 또 높은 구간에 있고 뭐 물론 더 이상 올릴 수 없어서 달러를 뭐 하방으로 본다면 금값이 올라가는 게 맞겠지만 옛날같이 안전자산에 대한 금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원자재로서의 금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유가도 보시면 60불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게 또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또 유가이기 때문에 전혀 금의 안전자산 그리고 유가의 위험자산을 이런 관계로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이제 금은 그냥 그 원자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간다. 최근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60불에서 전 세계적으로 뭐 크게 이슈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가 문제인데요. 일단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2130선까지 내려오면서 코스피가 진짜 한 발 또 물러나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초록색의 이런 지지선 저항선이 정말 사실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지킨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켜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베팅하라는 또 그런 자신감도 사실 이런 차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줄 긋고 할 필요는 없죠. 이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의 큰 흐름, 여기 만약에 무너졌다 하면은 또 다른 레벨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시는 거고 과감할 필요성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아주 시장이 좀 이렇게 예상대로만 잘 맞아 떨어지면 사실 손해볼 일이 없는데 하루 이틀 그 블랙스완 같은 그 하루 이틀에 대한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20일, 영업일 20일 놓고 보면 뭐 한 4, 5일 틀릴 수도 있고 열흘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틀리는 날에 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방송을 전날 보고 오전에는 오전에는 따로 각자 대응을 하시고 밤에 다시 리뷰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런 내공을 잘 쌓으셔서 스스로도 잘 대비하는 그런 내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일 다 맞추면은 방송할 필요 없고 뭐 그렇죠.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갭을 못 메꿨어요. 요 갭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갭을 메꾸지 못함으로써 시장이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갭을 못 메꾸면은 이렇게 또 여기 또 갭을 못 메꾸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일단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 200일선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힘들다라고 봤던 그런 논리들도 아까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저항선이잖아요. 저항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부딪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감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제가 포지션 축소를 했던 부분들도 이런 논리였고, 마찬가지로 어중간한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도 열려있지만 밑으로도 열려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물며 또 코스닥 대형주들은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8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다. 수급 공방이 지속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겠고, 일단 업종별로 너무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죠. 종목별로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톱니바퀴와 이쪽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내 수익을 내주기에는 아주 힘든 장이다. 그래서 현금화를 강조드렸던 건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손실난 거를 자르고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못 하셨더라도 다음번에, 제가 현금화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 외국인 기관 수급 공방 지속될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가 북한 터트리고 유럽 터트리고 미국 터트리면 그때는 이제 아비규환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1, 2월 달에는 혼자 조용히 방송할 때는 정말 종목도 잘 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구독자가 많아지시고 하필이면 시장이 지금 어지러울 때라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어제 이제 또 생방 실시간으로 채팅을 했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질문 주셨던 종목들도 있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요 세 가지를 관심 가져야 된다. 이제는 요 분위기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SL 쪽이다. 이 현대차는 안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질문 주셔서, 안티는 제 댓글 안티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안 하려다가, 왜냐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독자분이 여쭤보셔서 현대차보다는 SL 쪽이다. 왜냐하면 공장 이슈 말씀드렸죠. 공장 1공장만 폐쇄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2, 3, 4, 5 공장까지도 이제 문제가 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SL 쪽이고, 그다음 수소차 이슈. 수소차에서는 JNK 히터보다는 유니크 쪽이 관련이 높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유니크는 사실 흐름이 괜찮았는데 JNK 히터는 7%, 8% 빠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한때의 테마성이 짙었다. 그렇지만 수소 테마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는 좀 하락했고요. 명성, 셀트리온, 신라젠, KB 이거 종목들은 뒤에 차트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빼먹었는데 한전도 기술적으로 저점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것도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외국인이 막판에 샀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팔면서 또 개인들이 자금이 묶여있는 모습이고, 또 하루 만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아주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또 코스닥으로 들어갔죠. 자, 전기전자 업종에 제가 어떻게 어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아주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진짜 어저께 방송 채팅한 이후로 제가 오늘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어제 방송했던 거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하루를 빨리 들어갔어요. 저는 하루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루가 더 딜레이 됐던 거였고, 복습이 중요했던 이유, 장 막판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 결과적으로 오늘 예습했던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은 성과를 내셨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의약품은 하루 종일 매도하면서 아무래도 회계 이슈와 그런 쪽에 거슬린다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바이오 쪽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또 개인들, 우리 또 여러분들이 많이 손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빨리빨리 대처를 못한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배우시고 또 하나 느끼시는 거죠. 또 바이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하루 빠졌다고 손절하고 다시 또 갈아타시면 또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약품 쪽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은 보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찾기 힘들어요. 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신에 요 눈에 띄는 두 부분은 어느 쪽으로 또 포지션을 담아야 되는지 또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은행 쪽에 상승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입니다. 수급 쪽으로 완전 철저히 외면되어 있어요. 매트릭스를 보시면 일단 이 HLB는 제가 그때 저만 알고 있다 하면서 2월 말에 이 IR 자료를 하나를 싱가포르 자료, 그러니까 IR 자료를 하나 말씀을 드린 이후에 아마 제일 빨리 알았을 거예요. 제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비밀이다 하면서 방송 올렸었는데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빠져요. 역시나 시장에 재료가 소멸되고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좀 무서운 거구나. 사실 크게 악재가 있거나 뭐 펀더멘탈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껏 해봐야 회계 이슈.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런 쪽과 관계가 먼 회사인데 뭐 부동산 많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재료 소멸이 얼마나 큰 이슈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셀트리온은 일단 제가 따로 방송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만원을 지켰어요. 어쨌든 1차 지지선 19만원, 2차 18만원인데 18만원을 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셀트리온은 워낙 강한 지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봤던 그 논리대로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월은 회계 이슈 때문에 안 돼요. 3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전기 있었고 뒤에 말씀드릴게요. 종목들은 오늘 한국전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추가됐고 이 자리에는 삼성증권이 있었어요. 근데 증권업은 아무래도 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수수료 수익, 위탁 수익에 있어서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증권은 손절 구간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심지어 플러스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삼성증권은 관종에서 뺐습니다. 그래도 큰 폭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뺐고요. 그 자리에 한전,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어요. 또 한전 추가해서 움직임 지켜볼 거고요. KB금융 뒤에 나와 있고 하루 만에 또 삼성 엔지니어링 하락한 모습이고 이래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러니까 뭐 힘들죠. 대신에 LG노텍은 잘 가고 있는 모습, SL도 잘 가고 있는 모습, NC도 50만원 찍고 또 빠지는 모습인데요. 50만원 정도까지 갔다가 또 다른 종목들은 하나투어도 그렇고 AP 시스템 대형주가 가니까 또 중요한 좀 밀리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오늘 그 기관이 샀었죠. 기관이 샀던 종목은 상위 한 5개 정도 보면은 대형주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대형주들 어제 우리 같이 짚어봤던 종목들이 다 있고 상장했던 지노믹트리 오늘 상장했었죠. 대변으로 대장암 키트 만든 회사인데 단타 쳤었던 분들은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10% 올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 5% 빠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0%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공모주는 단타로 대응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 다른 눈에 띄는 거는 뭐 현대차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전기 쪽에는 관심이 있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주거나 사나 지켜줬던 43,000원 구간이 너무 강력하게 지지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200일 선에서 어저께 우리 매수 구간이다 강력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 있잖아요. 일단은 43,000원을 이 죽을 것 같이 힘든 3월 초장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은 여기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어저께 제발 오늘도 사셨었으면 좋았는데 장 초반에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0.2%밖에 안 오른 것 같아도 장 초반에 하락하면서 또 올랐는데 아마 또 하락할 때는 못 사죠. 또 이쯤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신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어요.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막판에 또 좀 빠졌었습니다.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조금 삼성전자와는 다른 모습이라서 어제 뭐 삼성전자를 더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수급 공방이 치열하게 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계속 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방송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그 흡사 코스피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이 차트 갭이 여기 어쨌든 이 갭이 벌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갭을 메꾸고 올라간다. 아주 좋은 흐름인데 그런 모습이 될지는 의문이고요. 이 갭을 못 메꾸면 빠지는 거예요. 갭이 되게 중요합니다. 갭 위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갭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이 갭을 기본적으로 메꿔줘야 돼요. 근데 코스피는 조금 다른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을 못 메꾸고 지금 하락했지만 또 다시 올라가면서 갭을 메꾸어야 그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가 아주 효자 종목이 됐어요. 95,000원을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거 보고 95,000원까지 기다리신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5.4% 올랐다는 거는 이 힘든 장에서도 선방했었던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95,000원이라는 가격은 여기 지지선이거든요. 요 지지선 주봉으로 봤을 때 95,000원까지 오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는 괜찮고,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또 기다려야 되죠. 만약에 못 샀으면 어제 얘기했으니까 오늘 사야지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또 그 타이밍이 오면 기다려야 되고, 못 온다면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급하다고 여기서 사버리면 또 여기서 못 버텨요. 이제 기다렸다가 사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할 건 없고요. 그리고 어제 현대차 대신 SL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선방했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 이 SL이라는 회사는 제가 아주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GM, 미국의 GM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현대차, 기아차 외에도 이 GM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 품질 이슈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에서 인정을 받은 SL 쪽으로 요 점유율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동차 셰시,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만드는 회사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마 귀에 못이 박히셨을 거예요. 명성 TNS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고요. 아마 아주 많이 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근데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고, 일단 빠질 게 없어요. 빠질 게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아주 철저히 외면받고 있지만, 이거는 한 30% 정도 비중을 담아서 조금씩 담아 놓으시면은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테마의 유니크 차트 모양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수소 테마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일자리나 소주성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유니크를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KB금융이 문제인데, 일단 지지선을 이탈했죠. 제가 61선 61선 성애자이긴 하지만 애자가 아니라 오늘은 하락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또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 번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사실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진짜 잘못 그었지만 아이고. 하여튼 여기에요. 여기 정도인데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일단 다음 레벨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또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도 금리 인상 한 번만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자꾸 이제 연준에서 절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할 때 시즌에는 좋거든요. 2015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두 번 올려준다는 말을 했었어야 되는 타이밍에 아예 지금 미국 경기가 금리 올릴 만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럴 때 사놓는 게 맞아요. 금리 영원히 안 올릴 거 아니거든요. 옛날 자료에 미국 금리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을 했던, 그래서 더 이상은 경기를 자금으로 부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모아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또 올리려고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좋다고 하지만 막상 까보면 안 좋은, 그래서 지금 이 플랫하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요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YG 플러스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은 사실 악재가 더 이상 승리가 뭐 어떻게 뭐 살인을 하지 않았, 하여튼 그런 정도의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고 봅니다. 네, 방송이 또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